중국 정부가 숨기려 했던 진실 제가 폭로합니다. 텐진의 텅 빈 도시에 남겨진 3,000개의 빈 공장과 유령 도시로 변한 아시아 최대 뉴타운의 실체를 저는 그날 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기자 리와가 카메라에 담은 충격적 현장입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중국의 바쁜 도시 텐진의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리와라는 기자입니다. 저는 프리랜서 탐사 기자인데 이것은 제가 스스로를 위해 일하고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텐진에 살고 있었는데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은 건물들이 가득한 도시예요. 거리는 항상 빠르게 걷는 사람들, 빠르게 지나가는 자전거들, 그리고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들로 바빴었어요. 제 도시는 많은 국제기업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곳으로 이전했는데 이것이 우리 도시의 모습과 느낌을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처음 텐진에 오기 시작했을 때가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들은 반짝이는 새 장비를 갖춘 공장들, 햇빛에 반짝이는 유리창이 있는 사무실들, 심지어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물건을 살 수 있는 큰 쇼핑센터들도 지었었어요. 처음에는 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이방인들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죠. 그들은 그저 외국인일 뿐이야. 제 이웃장 씨는 손을 흔들며 말했었어요. 그들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는 않을 거야. 지역 공장에서 일했던 제 이모님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한국식 비즈니스 방식이 너무 엄격하다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정확히 자기들 방식대로 되길 원해. 그녀는 저녁 식사 중에 저에게 말했었어요.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매우 달라. 저는 동네를 걷거나 지역 차가게에 앉아 있을 때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어요. 사람들은 한국 기업들에 대해 무시하고 회의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과는 달리 저는 의심 대신 호기심을 느꼈었죠.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 저는 어느 저녁 일기를 쓰면서 혼자 말했었어요. 저는 한국 기업들이 정직함, 꼼꼼한 일 처리,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알려져 있다고 들었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게 좋은 자질들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 이웃들이 계속 불평하는 동안 저는 더 많이 배우기로 결정했었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해 제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 후 매일 저는 제 노트북과 펜을 들고 텐진의 거리를 걸었어요.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지켜보고 메모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 도시의 일부를 더 밝고 현대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건물들은 깨끗한 성과 흥미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사무실은 외부에서 보기에 깔끔하고 친근해 보였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제가 만난 한국인 직원들이었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열심히 일했고 종종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항상 미소와 작은 인사로 사람들을 맞이했었죠. 저는 그들이 서로 어떻게 도와주고 팀으로 함께 일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알아챘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한 한국인 관리자가 새 사무실 건물을 지나갈 때 조심스러운 중국어로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억지가 아닌 진심으로 보였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모든 무시하는 태도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이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을 안다면 그런 태도들이 바뀔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더 깊이 파고들어 진실을 찾아내는데 흥분을 느꼈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기자가 되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첫인상을 넘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죠. 텐진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재조사는 막 시작되었고 저는 중요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변해버린 도시를 보고 잠에서 깼어요. 신문 헤드라인은 큰 글씨로 소리치고 있었고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과 한국 사이에 큰 의견 충돌이 시작됐었죠. 모든 것은 한국이 자국에 특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을 때 시작됐어요. 그들은 그것을 사드라고 불렀는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의미해요. 너무 복잡하게 들려서 저도 직접 찾아봐야 했었어요. 한국은 자신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이것을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패와 같다고 설명했었죠. 하지만 중국의 우리 정부가 이 계획에 대해 들었을 때 즉각적인 걱정이 있었어요. 많은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이 미사일 시스템이 단지 방패가 아니라 중국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었어요. 그들은 사드의 강력한 레이더가 우리나라 깊숙이 볼 수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의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야. 가족 저녁 식사 중에 제 삼촌이 말했어요. 그는 지방 정부에서 일했고 항상 권위 있게 말했었죠.
이 시스템은 우리 군사 움직임을 감시하고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 영향은 빠르게 찾아왔어요. 우리 정부는 한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었죠. 하룻밤 사이에 한국 기업들의 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규칙들이 등장했었어요. 많은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던 산업지구를 걸으면서 저는 제 눈으로 변화를 봤어요. 우리는 운영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전자공장 밖에서 한 관리자가 저에게 말했었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었죠. 다음 주까지 3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텐진 전역에서 한때 붐볐던 한국 레스토랑들이 이제는 비어 있었어요. 큰 한국 백화점은 문을 닫았어요. 근로자들과 배송 트럭으로 바빴던 한국인 소유의 공장들은 이제 조용히 서 있었고 그들의 문은 쇠사슬로 잠겨 있었어요. 제가 한때 K-팝 댄스 수업을 들었던 아름다운 한국 문화센터는 이제 어두웠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휴업 표지가 문에 삐뚤어지게 걸려 있었습니다. 잘 됐군. 제 아파트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린 씨가 소리쳤어요. 한국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우리는 그들이 우리 도시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돼. 제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동의했었어요. 심지어 항상 친절하고 사려 깊었던 제 가장 친한 친구 메이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아버지가 한국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었어. 그녀는 환한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했었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내 동생의 학비를 낼 수 있겠어? 하지만 제게는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주말에 동네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쳤던 박 씨라는 한국인 관리자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와 특별한 김치 레시피를 공유했던 김 씨도요. 이들은 우리처럼 가족이 있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려있는 작은 한국인 소유의 베이커리를 지나갔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노인 한국 여성인 주인이 조심스럽게 팔리지 않은 빵을 포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에서 분노가 아닌 슬픔을 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취재 기술을 사용해서 더 많이 알아보기로 결정했어요. 전해지지 않고 있는 이 이야기에 다른 측면들이 있어야 했어요. 저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일자리를 잃은 중국인 근로자들, 어려운 결정에 직면한 한국인 사업주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관리들까지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한 지역 정치인이 극적으로 주장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한 중국인 공장 근로자가 저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5년 동안 한국인 동료들과 일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심지어 제 딸이 아팠을 때 병원비를 내는 것도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만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로 제 노트북을 채우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 화가 나고 화가 났지만 이 갈등의 그림자 속에서 작은 이해의 다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드 분쟁은 폭풍을 일으켰지만 아마도 앞으로 더 맑은 하늘을 위한 희망이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저 진실을 계속 찾아야 했어요.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문제들은 제가 기자로서 매일 걷던 텐진의 거리뿐만 아니라 제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 미는 거의 5년 동안 한국 전자회사에서 일했었죠. 그는 그곳에서의 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그는 자랑스럽게 파란색 회사 재킷을 입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출근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업을 다르게 운영해 미는 저녁 식사 중에 저에게 말하곤 했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야. 모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지.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존중해주고. 그의 한국인 상사인 정씨는 한 번 우리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오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가 우리 어린 딸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민의 일을 칭찬했던 것을 기억해요. 당신의 남편은 우리의 가장 뛰어난 팀 리더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진심 어린 미소로 저에게 말했었죠. 하지만 사드 분쟁이 시작되면서 그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지난 화요일 미는 일찍 집에 왔어요. 저는 오후 2시에 그가 우리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는 자신의 책상에서 가져온 개인 물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공장이 문을 닫아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씨가 우리 각자에게 직접 사과했어. 그는 내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 그렇게 우리의 안정적인 수입이 사라졌어요. 미는 한국 회사에서 많은 돈을 벌었었죠. 다른 많은 공장들보다 더 많이 지불했어요. 그들은 또한 지난 겨울 우리 딸이 아팠을 때 도움이 되었던 건강 혜택도 제공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리 부엌 테이블에 앉아 우리의 저축 통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 금액은 3개월 이상의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적었어요. 저는 제 뱃속에서 자라나는 걱정의 매듭을 느꼈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야. 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도 걱정을 들을 수 있었어요. 텐진 전역에서 비슷한 장면들이 수백 가구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리메이를 인터뷰했는데 그녀는 두 아이의 어머니로 남편도 한국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울어서 빨갛게 된 눈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회사는 직원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 아들의 학비를 지불했었어요. 이제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한때 바빴던 공업지역을 걷는 것은 마치 유령 도시를 걷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근로자들과 배송 트럭으로 붐볐던 한국인 소유의 건물들은 이제 비어있고 조용했어요. 창문들은 널빤지로 덮여 있었고 임대 표지판이 많은 문에 걸려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공장 근로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던 작은 식당들도 거의 비어 있었어요. 왕씨의 국수 가게는 예전에는 정오에 너무 붐벼서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과 테이블을 공유했었어요. 이제 저는 그가 혼자 앉아서 문을 응시하며 결코 오지 않는 손님들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 사업의 90%가 한국 공장에서 왔었어요. 제가 국수 한 그릇을 사러 들렀을 때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저도 문을 닫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제 아들이 대학을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간에도 저는 제 기사를 위해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흥미로운 것을 알아챘어요. 제 남편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의 한국인 고용주들과 동료들에 대해 높이 평가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 운송회사의 전 창고 근로자였던 장 웨이가 말했어요. 제 한국인 관리자는 매주 화요일 늦게까지 남아서 저에게 영어도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중국인 상사도 저에게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사무실을 청소했던 나이든 여성은 그들이 문을 닫아야 했을 때 한국인 고용주들이 그녀에게 준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제 서비스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2달치의 추가 급여를 주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편지에는 그들이 언젠가 돌아와서 저를 다시 고용하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어요. 이러한 작은 친절한 행동들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저는 미니 그의 회사의 새해 축하 행사 사진첩을 들여다보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진들 속에서 중국인과 한국인 직원들이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으며 함께 서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단지 근로자가 아니었어. 미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파트너였지. 그들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들어주었어. 그들은 우리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어. 저는 그때 이 정치적 갈등의 표면 아래에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형성된 인간적인 연결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우리 도시에 가져온 직업 윤리, 정직함, 그리고 조직력을 존경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닫힌 문 뒤에서 그리고 조용한 대화 속에서 사람들은 한국식 일하는 방식이 그들의 삶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들을 그리워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까? 미는 그날 밤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찾는 기자로서 저는 그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어요. 몇 주 동안 제 도시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저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자로서 저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말이 사람들이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모두에게 텐진의 한국 기업들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보여줄 때라고 결정했어요. 먼저 저는 우리 도시에 왔던 더 많은 한국 기업 리더들과 대화해야 했어요. 이것은 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무실을 꾸리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었죠. 마침내 저는 8년 동안 텐진에서 전자공장을 운영했던 김 씨를 만났어요. 우리는 그의 거의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상자들에 둘러싸여 앉았어요. 그의 책상에는 단 하나의 가족 사진만이 남아 있었어요. 회사 소풍에서 중국인과 한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그의 모습이었죠.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왜 텐진에 오기로 선택하셨나요? 제가 그에게 물었어요. 김 씨는 안경을 고쳐 쓰고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기회를 봤어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근로자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두 문화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김 씨는 저에게 회사 기록들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공장은 근로자 자녀들의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했었어요. 그들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인근 동네도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진료소를 지었었죠. 3년 전 큰 홍수 때 그들은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물품을 기부했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에는 속담이 있어요. 김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물을 마실 때 우물을 판 사람을 기억하라. 우리는 항상 존중으로 일하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친절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자랑스러워요. 그의 말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 초기 의심을 기억하고 제 감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그들이 우리 도시에서 만들려고 했던 것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어요. 저는 여전히 텐진에 있던 더 많은 한국인 관리자들과 근로자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들은 모두 비슷한 가치를 공유했어요. 체계적으로 일하고 직원들을 존중으로 대하며 그리고 그들의 제품이 높은 품질을 갖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었죠. 한 한국인 감독자는 심지어 저에게 어떻게 새 근로자들을 훈련시키는지 보여주었는데 세부 사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인내심과 격려로 했었습니다. 한국인 품질관리 매니저였던 박 씨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저를 그녀의 작은 아파트로 초대했어요. 거기서 이사 상자들에 둘러싸여 그녀는 지역 직원들과 함께 즐겼던 중국 설날 축하 행사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텐진이 그리울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곳은 저의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서 제 기사를 썼어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제 도시의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제 손가락은 한국 기업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가치들과 그 가치들이 어떻게 텐진의 많은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왔는지 설명하면서 키보드 위로 날아다녔어요. 다음 날 제 기사가 도시 신문에 실렸어요.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긴장했지만 제가 진실을 썼다는 것을 알았어요. 놀랍게도 신문사는 많은 전화와 편지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자신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했어요. 한 아버지는 한국 기업이 어떻게 그의 딸에게 첫 번째 좋은 직장을 주었는지에 대해 썼어요. 한 노인 여성은 그녀가 아팠을 때 한국인 관리자들이 어떻게 병원에 그녀를 방문했는지 설명했어요. 제 편집장은 저에게 더 많은 기사를 쓰라고 요청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인 동료들로부터 가치 있는 기술을 배운 중국인 근로자들을 인터뷰했어요. 저는 한국 기업들이 지역 스포츠팀을 후원하거나 지역 센터 수리를 도왔던 동네들을 방문했어요. 각 기사에서 저는 명확하고 정직한 글쓰기를 사용하여 처음에는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제공할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단지 사업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 신경을 썼어요. 시 정부는 저를 경제 회복에 관한 지역사회 회의에서 발언하도록 초대했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이것이 우리 문화 간의 틈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도시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저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말했어요.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믿어요. 정직함과 배려가 있는 한국식 일하는 방식은 우리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함께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저는 청중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어요. 회의 후 여러 사람들이 제 기사에 감사하기 위해 다가왔어요. 저는 한국 기업들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한 공장 근로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들을 읽은 후 저는 제 한국인 관리자가 어떻게 저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도록 도와주었는지 기억해요. 그는 심지어 제가 딸의 학교에 지원했을 때 추천서를 써주었어요.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한때 불평했던 이웃들은 이제 한국인 동료들과 가졌던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지역 차가게에서 저는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이 텐진을 활기차고 번영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 남편 미는 심지어 그의 전 한국인 상사인 정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상황이 곧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는 말했어요. 우리는 텐진이 그립고 언젠가 돌아오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의 거리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다시 희망으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보도가 사람들이 정치를 넘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인간적인 연결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알고 자랑스러웠어요. 때로는 진실이 큰 정치적 분쟁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은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은 친절함들을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봄이 텐진에 찾아왔고 따뜻한 날씨와 피어나는 꽃들 이상의 것을 가져왔어요. 공기 중에는 변화의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도시의 거리를 걸을 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었죠. 위기가 가장 심했던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출근길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알아챘어요. 제 남편 민이 한때 일했던 옛 한국전자 공장이 창문에서 널빤지를 제거하고 있었어요. 근로자들이 입구를 청소하고 있었고 새 간판이 설치되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서 지켜봤는데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다시 문을 여시나요? 저는 이를 감독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에게 물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부가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의 중국어는 조심스러웠지만 명확했어요. 저는 박 씨 새로운 관리자예요. 우리는 다음 달에 운영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공장에 대해 말했을 때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들이 옛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할 것 같아?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시장님을 인터뷰하러 갔어요. 그녀는 몇 달간의 어려운 회담 끝에 우리 정부와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함께 일할 때 두 나라 모두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새로운 규칙들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근로자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몇 주 동안 텐진 전역에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였죠. 이러한 발전에 관한 제 기사들은 매우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우리가 어려운 시간 동안 배운 교훈들에 대해 썼어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운 좋은 것들을 기억해야 해요. 저는 온라인에서 널리 공유된 한글에서 썼어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현대적인 아이디어, 강한 직업 윤리, 그리고 친절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는 중국과 한국 모두가 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해야 해요. 제 편집장은 저에게 기업들의 재기업에 관한 특별 기획 기사를 쓰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치유 과정의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줄 이야기를 찾고 싶었어요. 많은 인터뷰 후 저는 완벽한 이야기를 찾았어요. 우리 가족은 한국전자 회사들을 위한 부품을 만드는 작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계약 수입 그리고 결국에는 작업장까지요. 리 씨는 야간 경비원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의 아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길에서 손수 만든 만두를 팔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최 씨가 나타났어요. 예전에 리 가족과 함께 일했던 한국인 사업가였죠. 그가 자신의 회사를 다시 열기 위해 텐진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옛 공급 업체들을 찾는 것이었어요. 저는 리 씨의 작은 아파트에서 두 가족과 함께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리 씨 부인은 차를 대접했고 그들의 아이들은 구석에서 함께 놀고 있었어요. 최 씨가 우리를 찾았을 때 리 씨는 감정적인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는 단지 사업을 제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작업장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대출을 해주었고 새 장비를 찾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최 씨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리 가족은 항상 최고 품질의 부품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가 서로 도우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의 사업은 단지 돈을 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모두를 위한 희망과 기회를 창출하는 것에 관한 거죠. 우리 가족이 고개를 끄덕일 때 저는 그들의 얼굴이 희망으로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위기가 고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또한 협력, 존중, 그리고 다른 문화로부터 배우는 아름다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었죠. 우리 가족과 최 씨에 관한 제 기사는 우리 도시 신문의 이면에 게재되었어요.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사람들은 길에서 저를 멈추고 이 이야기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말했어요. 심지어 제 딸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녀의 선생님은 저를 반에 와서 제 보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초대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우리 두 나라가 어떻게 다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 설명할 때 눈을 크게 뜨고 들었어요. 여러분의 역사책에서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사드 분쟁을 어려운 시간으로 읽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는지도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한국에 대해 질문했어요.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음악,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도요. 저는 부분적으로 제 기사들 덕분에 새로운 세대가 한국을 엄격한 규칙을 가진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 도시를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자신만의 풍부한 문화를 가진 나라로 보며 자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맑은 토요일, 우리 도시는 중앙공원에서 특별한 축하 행사를 열었어요.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나란히 부스를 설치했어요. 두 문화의 음식, 음악 그리고 게임이 있었어요. 꽃으로 장식된 무대에서 양국의 지도자들은 악수를 나누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교를 개선하고 모든 가족이 좋은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일하기로 약속했어요. 민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는 예전 회사에 다시 고용되었고 이제 새 근로자들에게 한국인 관리자들로부터 배운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함께 놀고 사업주들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가족들이 한국 비빔밥과 중국 만두를 모두 즐기는 것을 보면서 저는 눈에 행복의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기자로서의 제 일은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회의론에서 이해로 가는 여정은 모두에게 친절함과 협력이 가장 어려운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 주 후반에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 안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여정을 공유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처음 텐진에 왔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위기가 찾아왔고 그것은 너무 많은 가족들에게 고통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명확하게 보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 근로자들의 긍정적인 태도, 그들의 조직적인 방식,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제 삶과 텐진의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어려운 시간에도 우정과 존중이 밝은 미래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저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일할 수 있고 서로에게서 배움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다고 믿어요. 제 기사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서울신문에도 게재되었어요. 저는 중국 사람들과 일하는 것에 대해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한국인 독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어제 저는 특별한 배달을 받았어요. 한국 예술가의 아름다운 액자에 든 서예였어요. 그것은 중국어와 한국어 문자로 두 단어를 보여주었어요. 우정, 둘 다 우정을 의미하는 거였죠. 저는 그것을 우리 거실벽에 걸었어요.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곳에요. 그것은 국가 간의 오해와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진정한 힘은 친절하고 조직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돕고자 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한국은 한때 제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과 탁월함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날과 함께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은 더 강해지고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기자로서 저는 모든 이야기가 완벽한 결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앞으로도 여전히 도전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사람들이 분노 대신 이해를 선택할 때, 그들이 차이점에 집중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믿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